저는 오랜 사업 실패와 빚으로 가정이 무너진 뒤 이혼을 선택하고 홀로 살고 있는 58살 한기석입니다. 5년 전 사업을 실패한 후 택시기사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운전만 하면서 지내던 나날 중 하루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택시 운전을 마무리하던 참이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서면 교차로의 신호등은 붉은 빛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낮과 저녁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시간, 서면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늦은 술자리에서 막 나온 직장인들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편의점 앞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만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불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길어진 정적 속에서 저는 무심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횡단보도 맞은편 오피스텔 입구,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제 시선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손끝으로 습관처럼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는 익숙한 동작. 불빛에 반사된 얼굴선은 분명히 제가 한때 사랑했고 또 끝내 놓아주었던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듯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그 모습은 제 기억 속의 그림자와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단 몇 초 사이였지만 그 시간은 끝없는 고통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제 안에서는 오히려 시끄럽게 소음이 몰려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잘못 본 거겠지. 그러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애써 부정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여유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고 손끝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지만 익숙한 듯 몸을 기댔습니다. 그 짧은 장면은 제게 폭발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뒤에서 길게 울린 클렉슨 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 들렸고 저는 그제야 신호가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악셀을 밟았지만 고개를 마지막으로 돌려본 순간에는 이미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텔 자동문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깊은 흉터처럼 새겨졌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며 밤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면에 번화한 네온 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앞에는 오직 그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던 떨리던 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흘리던 눈물, 그리고 낮게 흘러나왔던 마지막 한마디. 더 이상은 정말 힘들어.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버티기 위해 택시에 매달렸습니다. 빚더미 위에 무너진 사업, 그리고 다툼 끝에 끝내 선택한 이혼. 모든 게 제 책임이었고 저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상처가 옅어지기를 바라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의 우연이 제가 힘겹게 쌓아 올린 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서면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술집 간판들이 번쩍이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골목마다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희미하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묘하게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 지내는구나. 웃는 모습으로 보니 다행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허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끝난 인연인데 왜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걸까? 차장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턱선에는 오래된 무기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낯설었던 것은 제 눈빛이었습니다. 미처 꺼지지 못한 불씨처럼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라디오의 볼륨을 높였다가 줄였다가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소리를 채워 넣으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실루엣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면에서 용호동으로 이어지는 길은 밤이면 한결 고요합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불 꺼진 상가와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고 멀리서는 바닷바람이 실려옵니다. 그러나 그 고요조차 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요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웃던 모습, 함께 여행을 갔을 때 바닷가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 그리고 매일 밤 다투던 끝에 지쳐 쓰러져 있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뒤섞여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좁고 오래된 원룸의 불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문손잡이를 잡을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움직여 문을 열었지만 방 안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무심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벗어 던진 옷가지와 정리되지 못한 신문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구두를 벗지도 못한 채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눈을 감자 호텔 로비 앞에서 그녀가 남자의 어깨에 기대던 모습이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3년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들이 제 귀에 속삭이듯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힘들어. 그 말이 이제는 그녀의 고통이 아니라 제 고통으로 되돌아와 가슴을 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창밖의 어둠은 더 짙어졌고 제 마음은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전날 밤 서면에서의 충격을 간신히 가라앉히며 저는 늘 하던 대로 택시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포동의 오래된 마트를 들렀습니다. 살림을 혼자 하다 보니 생필품은 주로 그곳에서 한꺼번에 사두곤 했습니다. 좁고 긴 통로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울렸고 계산대 앞에는 저녁거리를 챙기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반짝였고 어딘가 눅눅한 공기와 과일 특유의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몸을 이끌고 카트를 밀며 세제와 휴지를 골랐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의 한 장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가장 방심한 순간에 다른 장면을 끼워 넣곤 합니다. 세제를 카트에 담고 고개를 들었을 때 시선은 저 멀리 과일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사과를 고르는 여인의 뒷모습이 제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많은 마트에서 비슷한 체형과 비슷한 머리 모양의 여인을 보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손끝으로 사과를 들어 빛에 비춰보고 다시 내려놓았다가 또 다른 것을 고르는 그 세심한 동작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과거의 기억 전체를 불러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호흡이 순간적으로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요동치듯 두드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부정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서면 교차로에서의 그 그림자가 잘못 본 게 아니었음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사과를 고르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제 눈에는 하나하나가 특별한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눈가에는 예전보다 깊어진 주름이 보였고 머리칼에는 희미하게 흰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녀에게도 지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 기억 속의 그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봉지에 사과를 담으며 고개를 돌린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손에서 사과 한 알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과는 반짝이는 바닥을 따라 굴러가다가 제 발끝 앞에 멈췄습니다. 기석 씨,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 역시 너무 놀라들고 있던 세제를 카트에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 채로 저는 서둘러 몸을 숙여 사과를 집으려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도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끝이 사과 위에서 닿았습니다. 순간 전율이 제 몸 전체를 타고 흘렀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 살아나듯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거두며 몇 발짝 물러섰습니다. 공기마저 흔들리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왼손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이 가라앉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재혼했구나. 축하한다. 목소리는 차분하려 했지만 속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잠깐 내려다본 뒤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 설명하기 힘든 어떤 무거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잘 지내지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그럭저럭. 당신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이 짙게 깔려 있었고 미소도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잠시 서로의 시선이 머물렀지만 곧 그녀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건강히 지내요. 카트를 밀며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친 장면은 너무 짧고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남긴 여운은 컸습니다. 사과를 주울 때 닿았던 손끝의 따스함은 아직도 제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훑어 내려가자 여전히 윤서진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지우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오늘 만나 반가웠어. 라는 문장을 적어봤다가 이내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재혼한 여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이성은 자꾸만 제 손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던 중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손끝이 떨려 메시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석 씨,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겨우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 순간 제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뒤섞였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제 마음은 종일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손님들을 태우고 분주히 도로 위를 달릴 시간인데 그날만큼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서서 셔츠깃을 다듬고 넥타이를 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것도 아닌데 과한 건 아닐까 생각하다가 결국 깨끗한 셔츠 한 장만 다려 입었습니다. 머리칼을 빗고 나오는 순간에도 제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쉰을 훌쩍 넘긴 나이에 누군가와의 만남 때문에 이렇게 설레고 긴장하는 제 자신이 어쩐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심장이 다시 요동치듯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센텀시티의 한 카페였습니다.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이지만 오후 3시 무렵이라 창가 자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저는 도착하기 전까지 수십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옮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괜히 오해만 사는 건 아닐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려움보다 호기심과 그리움이 더 크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환한 조명이 머리칼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 밑에는 뚜렷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화장을 짙게 했음에도 피로와 근심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아메리카노 괜찮지요? 이미 테이블 위에는 2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쥔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대학생들이 바삐 오가고 회사원들이 무리를 지어 점심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일상의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테이블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기석 씨 어제 서면에서 봤지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시선만 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 절망, 그리고 어떤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다시 시선을 커피잔으로 내리깔더니
손가락으로 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내뱉은 말은 제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 사람 남편 아니에요.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분명 그녀의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 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혼은 했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토록 원칙적이고 도덕적이던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서 들려온 건 변명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달래기 위해 그녀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비난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석 씨가 제일 편해서요. 아직도 진심으로 대답해 줄 사람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았음을, 그녀 역시 여전히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카페의 빛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석양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의 작은 와인바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인바는 지하에 자리한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벽면을 가득 채운 와인병들이 분위기를 한층 로맨틱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는 레드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술에 약했던 그녀가 먼저 와인을 주문하는 모습은 의외였지만 오늘은 각오가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첫 잔을 마시고 나자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의 힘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그녀는 재혼 생활에서 느끼는 공허함,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마음이 뛰지 않는 결혼 생활의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있고 나한테도 잘해줘요. 그런데 마음이 뛰지 않아요. 전혀.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안정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결혼 생활이라니. 그녀의 쓸쓸함이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잔은 거듭 채워졌고 그녀의 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로만 지내려 했어요. 그런데 외로움이 너무 커서 어느 순간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것이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외로워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제 말에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2시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대화는 처음의 조심스러움에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3년 전 우리가 아직 서로의 삶 속에 있던 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벌써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 역시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지만 금세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몇 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기석씨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근처에 조용한 와인바가 있어요. 거기서 술 한 잔 더 하면서 이야기할래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재혼한 여자와 밤에 술을 마신다는 것,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두 볼이 붉어졌고 눈빛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바를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옆모습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와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으로 들어오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인바에서 헤어진 그 밤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3달만 아무 연락도 하지 말아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은 회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각오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3달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제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예전처럼 무심히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낮 운행을 늘리고 밤 운행을 줄이면서 도심의 빛이 아닌 햇살 아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살은 제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잊고 지냈던 하루의 색깔을 다시 찾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빈 시간에는 혼자서 작은 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량시장 뒷골목의 오래된 점포들을 둘러보며 임대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바리스타 학원 등록도 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학원에서 원두를 갈고 라떼 아트를 배우고 커피 향을 구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젊은 수강생들 틈에서 다소 어색했지만 그 과정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컵에 따뜻한 커피를 내리는 그 단순한 행위가 제 마음까지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좁은 원룸 방 안, 세제와 휴지가 쌓인 구석, 반쯤 비어있는 냉장고. 그러나 예전처럼 그 고독이 전부 괴롭게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3달 후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그 질문이 제게 작은 힘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붙잡지 못했던 삶을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카톡 알림음이 울리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수십 번 확인하면서도 그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화면을 보며 다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나를 시험하려는 말이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저는 오랜만에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고 다림질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제 모습은 어쩐지 서툴러 보였지만 설레는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58세라는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며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하던 젊은 날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수없이 확인하며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정각이 되었을 때 카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얼굴선을 또렷하게 드러내 주었고 밝은색 블라우스는 그녀를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과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피로와 억지스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으며 작은 포장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요즘 도예를 배우고 있거든요. 상자 안에는 작은 커피잔 모양의 도자기 장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달 동안 그녀가 저를 생각하며 시간을 들여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이었습니다. 저 역시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프리지아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리지아의 꽃말은 새로운 시작과 깨끗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브로치를 받아들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3년 전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재혼 생활을 정리하며 느낀 고통과 후련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한 혼자 지내며 도예를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작은 카페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이 손등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제대로 해봐요. 아주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보기 드문 눈발이 유리창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흩날리는 눈송이가 마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서로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뜨겁게 불타오르지는 않았지만 대신 깊고 안정된 온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함께 식사하며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2년 후 우리는 결혼 1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그녀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만들고
식탁 위에는 작은 화병에 프리지아 한 송이를 꽂아 두었습니다. 그녀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한강 대신 수영강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젊은 연인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강변 벤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곁을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화분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녀가 평소 키우고 싶어 했던 올리브 나무를 골라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화분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인 열정은 없지만 대신 지금은 깊고 따뜻한 안정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정감이야말로 우리가 끝내 찾고자 했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회고해보면 모든 시작은 서면의 가로등 아래 멈춰 선 신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의 짧은 장면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창가에 놓인 올리브 화분을 바라보며 그날의 다짐을 되새깁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